우연찮게 하늘에 행글라이더가 떠 있는 것을 봤어요. 아, 나도 언젠가는 행글라이더를 해야겠지? 마음은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웨이크보드 하고 수영이요.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볼 수 없는 곳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싶어요. 등산하고 싶어요. 걷고 싶은 욕심밖에 없어요. 웨이브 잘 되네. 복수는 어제 일정이 있었는데 조정은 어떻게 잘했어? 네, 일정 조정했습니다. 홍규현님이 도와줬어? 네. 어제 밤늦게 운동하고 네. 잠 푹 잘 잤겠네요? 아유, 잘 됐어. 샤워하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바로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바로 잤어요, 그냥. 잠자기 집중하는 거예요. 게임이 마약 같겠구만. 이들은 중증 척수 장애인들입니다. 더불어 휠체어 사이클 선수단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주부터 전남 나주까지 종주를 위해 의기투합했는데요.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에게도 다소 생소한 휠체어 사이클을 타게 된 이유, 비단 전라도 정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이 휠체어 사이클을 하게 되면 평상시 할 수 없는 상체 운동을, 상하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매일 있는 연습,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도와가며 준비를 합니다. 휠체어 사이클에 오르는 것부터 마지막 안전 점검까지.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기에 휠체어 사이클을 탄다는 건 척수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도전입니다. 휠체어 사이클은 뒷바퀴에 비해서 앞바퀴가 가볍습니다. 때문에 작은 턱에도 중심을 잃기 쉽사는데요. 위협적으로 달리는 차들을 피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이동하는 이 길이 종주 연습의 시작입니다. 이제 100여 미터 이동했을 뿐인데 커다란 장애물과 마주한 선수들. 바로 편견입니다. 어딜 가건 늘 따라붙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든 도로. 어쩌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매 순간이 이들에겐 목숨을 걸고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하는 도전일지 모릅니다. 사방 가는데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양 인도로 지나가는데도 또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에게도 아무 걱정 없이 인도를 걷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8년) 전 갑자기 찾아온 사고는 유쾌하고 자신감 넘치던 한 청년의 삶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꿔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대리로 이제 진급이 됐어요.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92년도에 12월 13일날 제가 다쳤으니까 직장을 잡고 싶어도 못 잡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제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라면 가서 이렇게 할 텐데 어쩌면 모두의 바람일 그 한마디,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다른 세 사람도 문규 씨처럼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는데요. 시시때때로 느낄 수밖에 없던 서름, 시야를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보니 서럽던 마음도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딱 올라서는 순간 시야가 툭 터져요. 시내 구간이 이제 지나면 거기를 지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산 빛이 요즘에는 아주 초록색으로 굉장히 예쁘거든요. 꽃철이 지나고 잎철이라는 말이 생각해요. 라이딩을 하면서 실감을 했어요. 아, 잎이 꽃보다 더 예쁠 수 있구나. 얘들아 가자. 안녕.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는 휠체어 사이클에 오르면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도 그림이 됩니다. 오, 뒷바퀴 바람 넣고만 잘 나가네 오늘. 아 오늘 문경하고 삐까삐까 할 것 같아. 아 진짜 그 항시 오르막에서 내가 잡힌다니까요. 에? 저 친구하고 저거 좀 과거에 마찰이 상당히 많았어요. 좀 라이벌 정신이 있어요. 이 형님하고는 나도 지기 싫어서 막 어쩔 때는 막 숨이 헐떡헐떡 할 때까지 막 이를 악물고 달리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아씨. 문경 뒤에 따라오네 이씨. 두 마수의 팽팽한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야. 아이 노인네가. 아이 노인네 따라가기 힘들어 죽겠다. 씨. 아이고. 두 동생이 승부를 겨루는 사이 맏형 준영 씨도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일부러 좀 세게 갈 때가 있었습니다. 속도를 많이 내서. 나중에는 이제 본능 소리를 듣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근력이 만들어지고 지구력도 넘쳐서 저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어. 땀 많이 흘리니까 소금 먹어야지. 소금 먹어야지. 물이 좋아. 형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형 물을 왜 줘? 야, 너 물 가지고 장난칠래? 들고 온 공력이 아까워서 그래? 아, 물도 없는데 자꾸 뺏어 먹을까 그러잖아요. 또 올라가면 사줄게. 아껴 먹어. 나도 지금 아껴 먹거든. 아, 이렇게 줄 거 왜 이렇게 발랑을 해, 경축지. 아유, 센터장님, 오늘 막 라이는 엄청 빨랐어요, 다른 때보다. 아, 뒤에서 쫓아가기 힘들었어요. 네. 뒤에서. 내가 200m 전부터 형님하고는 항시 경쟁을 해요. 꽉 앉으려고 그렇게 달리는데도 꽉 치네. 따라잡히네. 좀 속도 좀 줄여가면서 힘들어 죽겠어. 내가 다 줘도 너한테는 안 줘야 돼, 내가. 자존심 있어. 아니, 안 뺏기려고 지면 안 했는데. 돼,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그냥. 천천히 가. 천천히 가자는 약속은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출발하기 무섭게 선두로 치고 나오는 윤식 씨. 여유로운 미소까지 컨디션 최상입니다. 이때 선수단의 막내 복수 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선두 신윤식을 따라잡는 장복수. 단거리에선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다시 1등을 탐안한 신윤식. 문경 오냐 안 오냐? 묵묵히 하지만 강하게 페달을 굴리는 강문규. 3살 터울인 형과 동생의 양보 없는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이 깜짝이야 이씨. 어? 저 이씨. 사이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추월을 해요. 그럼 그 친구도 막 굴려요.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이길 때도 있고 그 친구가 이길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이 상당히 좋죠. 대화 상대도 있고. 연습 구간의 최대 난코스 오르막길에 다다랐습니다. 자, 오르막에 화이팅!
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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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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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못 올라갔어, 아, 힘들어. 여기 올라가면 꼭 들이쳐봐야 돼. 일단도 못 올라갈 때. 못 올라왔어? 예, 꼭 한 4, 5m 이걸로 밀어야 돼. 아니 나는 어떻게 잡아 뭐 형님은? 옛날에 여기 진짜 조금도 못 올라와가지고 고생 엄청 했는데요 진짜. 평소였다면 흘려들었을 동생의 핀잔. 오늘따라 마음에 박히는데요. 종주가 얼마 남지 않아설까요? 이대로 팀에 짐이 되는 건 아닐지 문규 씨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부담감. 장애를 입은 이후 문규 씨를 늘 따라다니는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을지도 모를 저녁. 벨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예, 어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예, 집 여기 비 많이 오는데 집은 어때요? 거기는 시골은? 여기 안 와. 여기는 도착하자마자 좀 있으니까 비 많이 내리네. 예, 예. 식사하시고 아니, 예, 예. 아 그래요? 예. 뭐 줘야 뭐 그냥 그런 거니까. 예. 그래요,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래요. 예. 사고 죽기 가장 힘들었던 건 거의 집안 풍비박산 나으려고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안방에서 싸우시지, 동생 둘은 방황하고 다니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가서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정말 가족에게 죄 아닌 죄를 엄청나게 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집안 불화가.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밤. 마음만큼이나 공기마저 무거운 그런 밤입니다. 전주의 한 재활 전문 병원. 문규 씨가 정보 메신저 일을 위해 매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보 메신저는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이나 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인데요. 자신 역시 그 도움 덕에 여기까지 왔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작지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어제 입원하셨는데 네. 경추 손상인데 다 보행이랑 다 아, 하세요. 다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315. 괜찮으셔가지고 활동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병실로 향할 때면 늘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 상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많이 되죠. 내가 만나실 분이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좀 다운된 상태인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이방원님.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운동은 잘 하셨어요? 아니, 제가 전주에서 나주까지 핸드사이클로 1박 2일 거기 뭐랄까 여행을 해요.
이분이 럭비 회장님이세요. 선수가 없어서 선수가 없어서 임원경 하고 있어요. 이방원 씨도 함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등치도 더 좋으셔가지고 한번 밀으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이방원님도 저와 같이 이분들과 같이 척수협회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관에 가셔서 이와 같은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 다음 주에 또 뵐 때까지.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예. 28년 전 문규 씨 역시 같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된 장애를 향한 편견과 불편한 시선들. 감내하는 건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었는데요. 스스로에게 형벌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다른 이들에겐 그리 길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선천적인 장애인이라면은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중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인정을 못해요. 우선 첫째가 그게고 두 번째는 이제 타인들의 시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까? 막말로 비교한다는 뭐 동물원의 원숭이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분이 들어요. 그런 기분이 나가면은 다른 분 나도 평소에 두 발로 걸어갔던 길을 휠체어를 밀고 간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가장 보여주기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휠체어 사이클 팀과 함께하는 저녁. 피를 나눈 가족과는 나누기 힘든 이야기도 이들과 함께 있으면 술술 터져나옵니다. 탁구도 오른손. 이게 한쪽으로만 힘을 쓰는데 핸드사이클이 좋은 거는 두 손을 균등하게 써요. 형님 때문에 내 몸이 많이 좋아졌어. 근데 복수는 감각이 내려왔대. 감각이 내려왔대. 요새 들어 이제 핸드사이클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하체 쪽에 힘을 쓰는 동작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좀 명확해졌다고 해야 하나? 뭐 그래. 축구한다.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거 아닌가? 돌아오면 좋지. 그러면은 너 한 통 내니까 여러 통 내야 돼. 그러면은 좋게 하죠. 근데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서는 날에 당신 재산 날이라 그려. 너 마누라가 너 3층까지 업고 다니 그 생각만 해. 야, 그런 분이 어디 있냐? 그런 분이. 업고 다니다고? 적당히 얼마 동안에? 한몇 개월. 근데 가족 그러면 마음이 메어져. 우리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고생을 하는 거고. 너는 정말로 운도 좋고 대세도 좋은 거야. 마누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았잖아. 우리는 결혼 이런 말하면 제가 너무나 이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도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느꼈던 감정을 저도 느껴보고 싶어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그 사랑을 부모님한테나 좀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들 못했어요. 제가. 두 바퀴로 못 가는 곳이 없다고 믿는 문규 씨지만 고향집에 오는 건 늘 힘이 듭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저 어머니 올라가셔서 자꾸 나올 거예요 이제. 작은 택배 하나 가져오는 것도 도와드릴 수 없는 큰아들. 어느덧 어머니의 백발까지 닮아버린 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는 건 어때요? 사는 거 그냥 열심히 살지. 엄마가 뭐 할 일 없지 이제? 아, 할 일이야 많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고, 도와줄 거는 없어. 실제 태고 할 거 다 해. 그래? 아들 보니까 어떠세요? 항상 아파요. 항상 아픈 손가락. 그렇지. 아 이게 벌써 27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잊어버려. 30년 아니라 100년을 가도 그거는 아니. 지금 상관은 이제 지나간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만 열심히 살아보면 돼. 잘 살아보면 돼. 또 친한 거 가지고 다 보려고 그래. 그게 뭐 누가 내가 이렇게 됐다고 누가 엄마한테 관심하는 사람 없잖아 이제. 그런 사람 없잖아. 갈세?
발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무슨 엄마 뭐 발 문제가 세우고 뭐하고 뭐 그 사람들이 보태주기를 나를 살려주기를 가슴 미어지는 걸 알지. 나도 모르는 건 아니야. 알지만 이게 시간이 얼마 많이 흘렸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아. 아니 그러지 마 저는 이제. 모르지. 이제 그러지 마. 아니야 갔다 하여도 이게 고마워 엄마. 그냥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 살면 얼마나 살거냐. 앞으로 40분 더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그래 어머니 갈게.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죄스런 마음을 들킬까 서둘러 발길을 돌립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더 젊었던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평생의 미안함. 멋있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되게 아파요. 장남으로 태어나 온 가족의 기대 속에 자라온 문규 씨. 첫 직장을 얻고 승진을 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뭐든 할 수 있다고, 혼자서도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이해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동생들 앞에 당당해지고자 다시 펜을 든 문규 씨. 2013년부터 한 14년, 15년 9급으로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한 3년 동안 하다가 워낙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실적에 못했던 건데 지금 조금씩 하는 거 하려고 조금이나마 한번 해보려고. 사고 이후 일상생활부터 사회생활까지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매 순간이 도전인 삶. 이왕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충전하고 휠체어 타이어를 점검하는 장치 문규 씨가 관리를 도맡고 있는데요. 남들에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겐 어렵게 얻은 소중한 일입니다. 공기업에서조차도 장애인들 채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시설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말아요. 공기업 자체가 그러는데 일반 기업들, 사기업들은 더 하겠죠. 오늘 또 연습에 나섭니다. 140km를 두 팔로 달리기 위해선 부지런히 몸을 다져놔야 하는데요. 많은 이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 시작한 도전. 무엇이 이들을 달리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우리가 즐거우면 얼마나 더 즐겁겠어요. 내가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가장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평생 못할 거라고 난 생각해요. 죽고 싶은 심정도 있었고 그냥 자포자기야 그냥 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아니면은 아마 집에서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이거 했구나라고 나는 뭐랄까 마음속에 자신감이라든지 뿌듯함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과정을 다 극복하고 골인을 했을 때 나주시청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성취감 그리고 이 라이딩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삶의 자세에서 훨씬 더 성숙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모든 멤버들이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종주를 끝낸 뒤 조금은 달라져 있을 내 모습을 기대하며 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연습하는 날이 늘어갈수록 자신감도 높아지는데요. 이 마음을 시험이라도 하듯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silent cooling streams down in the darkness of my dreams. All of my life I never knew you were 오는 과정에서 비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를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저에 대해서 핀잔을 주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 맞는 것이 오히려 시원함을 느꼈다고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때 되게 고마웠습니다. 종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활지원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척수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는 이곳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준형 씨. 요즘엔 휠체어 사이클 종주까지 챙기다 보니 주말도 반납해가며 일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이젠 지도를 보지 않아도 종주 코스를 술술 읊을 정도입니다. 1 구간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 구간은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성군에 있는 백양사역, 3 구간은 백양사역에서 항룡강 송산공원까지이고요. 마지막 4 구간은 송산공원에서 나주시청까지입니다. 노선과 숙소를 확인하고 또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네. 어. 아이고 오늘 일요일인데 뭐 일하시고 그래요. 아이고 뭐. 쉬어야지. 몸은 괜찮으시고. 아 괜찮지. 많이 자네들이 아팠는데. 걱정이지. 아 저희야 뭐 형님보다 훨씬 낫으니까. 그래 복수는 잘 잤어? 예, 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이 장보기 좀 하고 네. 내일 갈 준비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보게. 예. 호기롭게 나서긴 했지만 사실 척수장애인에겐 장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는데요. 이번만큼은 모든 걸 스스로 챙기고 싶습니다. 종주에 필요한 물과 간식거리, 여기에 비가 올 걸 대비해 우비도 챙겨야 하는데요.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매장 이곳저곳을 살피는 이들 앞에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에스컬레이터만 쭉 올라가야 돼요. 이게 갈 수 있어? 예예. 제가 형 갈수 있어요. 아 겁난데? 맏형을 안심시키기라도 하듯 문규 씨가 먼저 에스컬레이터에 오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기보다 직접 부딪히는 길을 택한 이들. 급한 경사 때문에 행여 사고라도 날까 온몸에 긴장이 감돕니다. 또 다른 극기 훈련이구만 이게. 다음 턴 타지 말게 이게.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정말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네요. 우여곡절 끝에 얼음을 마지막으로 장보기는 완료. 이제 차에 장본 물건들을 싣기만 하면 되는데요. 트럭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걱정 어린 응원들이 쏟아집니다. 전라도가 생긴 지가 올해 1001년 됐는데 그래서 전라도의 자긍심을 위해서 핸드사이클 타고 1박 2일 동안 갑니다. 140km. 아니 되냐고. 아 예. 이게 힘이 있어야 그거 나중까지 갈 거 아니에요. 현창 씨 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들은 이거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까지 가요? 예. 나중까지 가서 저 차에 써 있고 봐. 대단하시네. 자, 수고하십시오. 만져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반신반의했던 도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곁에 있는 동료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형님 따라가면 평탄한 길만 갈 것 같아요. 그냥 비단길만 가려가 비단길만. 지금 세상 속을 네, 우리 스스로가 헤쳐가야지. 그치요. 예. 나도 동참해서 고마워. 아이고 고맙게 형님 동참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종주가 코앞입니다.
어스름이 깔린 이른 새벽. 1박 2일 종주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매일 탔던 휠체어 사이클이건만 앉은 자리가 오늘따라 어색하기만 한 선수단. 긴장감 가득한 얼굴로 연습 때보다 더 꼼꼼히 장비의 상태를 살핍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라도 새천자 자, 다녀오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드디어 휠체어 사이클 종주가 시작됐습니다. All the things I said I'd do, I wouldn't hurt you like the world did me. Keep you safe, I'd keep 새로운 세계를 나가야 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보자. 처지지 않고 항상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다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규야, 너는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각자의 다짐을 싣고 앞으로 나아가는 휠체어 사이클 팀. 전주부터 전남 장성까지 그리고 광주를 지나 목적지인 나주시청까지 140km를 달려가야 합니다. 광주에서 합류한 2명의 척수장애인과 종주에 힘을 보탤 5명의 비장애인 총 11명이 함께 하는데요. 이들을 이끄는 건 팀의 맏형이자 리더 준영 씨. 1박 2일 여정의 길잡이입니다. 문규 씨와 윤식 씨는 행렬의 중심에서 팀의 분위기를 북돋우며 광주팀을 이끌고요. 가장 체력이 좋은 복수 씨는 맨 뒤에서 종주의 속도를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마다 겪어온 사연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척수장애인들. 이들을 한데 모으기까지 맏형 준영 씨의 힘이 컸습니다. 휠체어 사이클 종주를 기획했기에 누구보다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준영 씨. 아주 간단한 우리 비장애인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그런 모든 것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고 포기했을 때에 당사자가 느끼는 자괴감은 큰 거죠. 아, 나 때문에 또 못했구나. 나 때문에 또 포기하는구나. 그렇기에 더욱 포기할 수 없는 도전. 이런 준영 씨의 마음이 느껴진 걸까요? 함께 달리던 비장애인 주자가 슬쩍 격려의 손길을 건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어지는 응원들. 화이팅! 덕분에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죠? 무모한 도전이라 타박받을까 걱정도 따랐는데요. 느낌이 좋습니다. 용기를 얻은 준영 씨. 자신만 보고 있을 팀원들에게도 격려를 나눕니다. 다음 쉬는 곳은 언더 하나 더 넣으면 쉽니다. 한번 힘내세요. 예.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언덕이라는 한마디에 문규 씨가 바짝 긴장하는데요. 리더 준영 씨를 필두로 다시 출발하는 휠체어 사이클 팀. 이때 행렬의 허리에서 중심을 지키던 문규 씨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앞만 보고 내달리는 문규 씨.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뒤에 못 따라와. 뒤에 못 따라와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뒤에 못 따라가요. 엄청 빨리 와. 뒤에 지금 저기 있어. 나는 지금 고개 끄는 줄 알고 언덕 끼는 줄 알고. 더 가야 돼요. 오해가 부른 독주. 훈련 때의 일이 떠오른 걸까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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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갔어. 힘들어. 팀의 짐이 될까 스스로를 탓했던 지난날. 그 부담감이 은규 씨를 질주하게 만든 겁니다. 이내 거리를 좁힌 팀원들이 다시 진열을 가다듬는데요. 윤식 씨가 농담 섞인 위로를 건넵니다. 형님! 1등 할 거야! 그래도 달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이번엔 진짜 오르막입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을 한껏 써버린 터라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는데요. 이때 주저없이 자전거에서 내려오는 비장애인 주자들. 가다 보면은 미리미리 비를 비껴주고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더불어 사는 게 이런 거랑도 많이 느끼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졌던 편견, 그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 끝에 찾아오는 내리막처럼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만나 힘이 되어준 이들. 서로가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동료들끼리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여럿이서 같이 뭔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게 기쁜 것 같아요. 특히 문기 형님하고는 정말 우리 둘이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고. 그러면서 둘이서 막 웃고 그래요. 신윤식이 고집도 세고 목소리도 되게 크지만은 마음은 좀 여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앞으로 계속 친하게 우정을 나누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장복수라는 동생 나를 믿고 잘 따르는데 지금같이 따른 것 같이 나를 계속 믿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형한테 좀 의지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어둠으로 가득하던 세상에 빛이 되어준 동료들. 이젠 서로가 서로를 밝혀주며 삶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쉬고 갈게요. 여기도 또 오르막이 시내 구간이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벌어지면 안 돼. 시내 구간에서 친다고 너무 바짝 붙으면 안 되고 3m 이상은 뛰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이전보다 더한 급경사. 하지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 덕에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중간 기착지인 정읍에 닿았습니다. 종주는 순항 중. 하지만 척수장애를 가진 몸으로 견뎌내기엔 무리가 있었나 봅니다. 비장애인들도 힘들긴 매한가지 남은 100km를 잘 버텨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연습은 많이 해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돼요.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 메이커였던 윤식 씨마저 표정이 어두운데요.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 괜스레 우라가 터집니다. 골프 있죠. 다리 쪽은 다리 안 사용을 못하니까 그냥 막 빠져들고 뼈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어쩔 때 보면 그냥 올챙이 같아요. 내가 왜 힘들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까지도 하고 때로는 미친 듯이 고함도 지르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웃음 뒤에 감춰왔던 아픔. 그때의 어두웠던 마음처럼 하늘이 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빗줄기. 하지만 이젠 그 무엇도 이들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윤씨가 어? 좋은 일 있냐고? 아, 이거 얼마나 행복해. 이것도 행복한 게 어딨어. 이렇게 비 맞으면 와서 함께하는 라이딩 정말 즐겁네. 아, 좋다. 순식간에 찾아든 행복 속에 1일차 종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비가 온 관계로 온몸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보다도 12, 13km 더 왔어요.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 비이지만 뒷속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하고 장하십니다. 정말 힘들어. 근데 이제 꼭 우리들의 힘 플러스 처음부터 이제 기획할 때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비장애인들이 그 오르막에서 좀 도와줌으로 해서 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넘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살짝만 밀어줘도 정말 엄청 힘들더라고요. 오르막을 거의 15km를 달렸다니까. 광주팀이 훈련량이 우리만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한 사람 정도는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끝까지 같이 했잖아. 그것도 복수 정말 그 젊은 피라서 그런지 정말 대단했어. 아니 저는 그냥 따라온 것밖에 열심히 굴리면서 나오지. 뒤에서 잘 받쳐줬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이게 사람들하고 함께 한 게 정말 추억이 잊혀지지 않을까 계속 내 삶에서. 나 때문에 저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안 잊을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원팀입니다. 종주 이틀째 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50km. 지금까지 노력의 상이라도 주듯 휠체어 사이클 팀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집니다. 자동인 것 같아. 자동 같아. 자동이야. 좀만 기다려봐 이제. 자동꽃 고행 시작이야. 잠시 후 말이 씨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죽겠네 진짜. 빨간 약만. 아니 뿌리는 소독약으로. 소독약 바르지 말고 빨간 약만을 한 게. 완전 싸갔었다. 그냥 빵꾸가 빵 나오고. 이쪽은 타이어가 말썽입니다. 거센 비에 크고 작은 사고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여정. 그래도 잘 헤쳐온 덕분에 자신감은 최고입니다. 전국 1주도 가능하겠는데요? 장난기 어린 말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휠체어 사이클로 여기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형님 몇 년 됐어? 나 92년도 12월 13일. 그럼 여가 더 늦네? 나보다 훨씬 밑에지. 형님이 제일 우개고. 나이로도 몇 년이야 좀? 20 몇 년이야? 내가 27살 때 그랬으니까. 형님 92년도 12월 며칠이라고? 13일. 92년도 12월 13일? 와따 펼쳐졌네. 그날을 잊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던 과거의 문규 씨. 이젠 달라지려 합니다. 장애를 입은 후에는 인생이 거의 180도로 확 바뀌었죠. 거의 180도로 확 바뀌었죠. 행복보다는 슬픈 일이 많았었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을 좀 멀리하게 되었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법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정의 끝에 다다를 즈음에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종착지 나주시청이 보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전의 끝을 향해 내달립니다.
왔다. 왔다. 140km 휠체어 사이클 팀의 도전이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진짜 놀랬죠? 1박 2일 같은 길을 달려온 동료들이 있어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형님. 고생했어. 갑자기 왜 울라그네. 3개월 동안 이걸 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 있으면 꼭 하고 싶어요. 보조해 주신 일반 자전거 타신 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주파를 못했을 겁니다. 저희 몸이 감옥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 감옥 같은 몸을 해방시켜주는 게 사이클이지 않느냐. 최북단인 판문점부터 최남단인 땅끝마을까지 기회가 되면 종주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기술이 막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술에 힘을 입어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자식과 함께 유럽 구라파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남미 그쪽 한번 유형을 가고 싶어요. 그냥 소박한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그냥 한적한 곳에서 집사람랑 같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집사람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산을 가고 싶습니다. 네, 걸어서 갈 수 있다면 네, 산 어느 산이든 이렇게 등반해보고 싶은 게 오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 문규 씨는 이곳에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국가대표가 세계가 대표고 싶은데 여기 모인 데에서 그래도 탑3 안에는 들어가면은 또 다른 일을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